민병렬 전 대표 직무대행인데요. 대선 출사표를 던진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우선 그 계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통합진보당이 큰 홍역을 치르고 지금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이제 정말 좀 달라진 모습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서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당원들 속에 많은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 그 열망을 담아내서 이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됐고, 그래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고 진보에 실망한 국민들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켜 세워서 이번에 정권 교체의 그런 뜨거운 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장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후보께서는 국회 정론관에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당의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첫걸음을 떼는 게 국민들께 낮은 자세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정희 전 공동대표도 같은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오전에 하셨고 아마 오후에 이정희 대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선언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사실은? 예, 뭐 특별하게 의식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멀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로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경선에 나서면서 당의 진로 문제를 놓고 진보의 미래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경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주 또 품격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정희 전 공동대표의 이제 단독 추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여의도 정치에서는 뉴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불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줄 모르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겸손하지 않은 진보, 그렇게 경직된 진보에 대해서 실망하셔서 마음이 많이 떠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변화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당을 아끼고 키워주셨던 분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당원들 속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낼 수 있는 후보는 오히려 저 민병렬이다,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정희 전 공동대표 자기 이제 침묵의 형벌을 받겠다고 오랜 한 3개월 정도 얘기는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출마 선언하시고 사과하시고 했습니다. 그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 이정희 후보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진보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을 실패했고 또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4.11 총선 때는 이제 야권연대로 같이 가던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내부 문제를 그냥 출마 문제로 덮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야권연대 상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답답한 심정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통합진보당 안에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절대 다수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서 당이 바뀌고 그리고 진보가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열망을 좀 확보하시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이정희 대표 한 3.5% 전체 지지율이 좀 나오는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기고 당대표로 선출될 자신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는 건지. 예,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는 진보 후보를 이정희 후보로
그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당내 경선에서는 지금 세력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당이 정말 그동안 당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고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 다수가 3분의 2 이상이 그런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당심을 모아내서 반드시 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던 것은 이제 투표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투표에서도 또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셨는지요? 예, 지난번 4월 달에 있었던 사건은 오히려 경선 투표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대로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10수년 동안 당 내에서 많은 그런 인터넷 선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이렇게 해서 야권의 단일된 후보를 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온다면 야권이 또 한번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진보당의 기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서민들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어쩌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한몫을 단단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한몫을 하시겠다.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후보, 야권의 어떤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어렵게 살고 고통받는 그런 노동자, 서민,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진보적 의제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후보로 돼 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제가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런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탈당했던 이제 새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21일 정도에 창당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데 같은 한 지붕 안에 있던 동료가 나가서 새롭게 또 집을 만들겠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 착잡한데요. 우선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분들이신데 당 내 문제도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해가지고 당을 쪼개고 분열한 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부지의 분들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라면 손을 잡고 협력할 건 협력할 거기 때문에 특히 한솥밥을 한때 먹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쪽이 만약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그 후보와의 또 연대 가능성 이야기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진보 후보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모든 정당, 모든 정치 세력, 모든 후보들은 그 뜻에 함께 한다면 다 손잡고 정권 교체에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도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당 대선 후보 결정은 언제 하시게 예, 됩니까? 지금 보름 후에 네. 19일 날 우리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정희 대표와 어떻게 보면 약 10여일 예. 남은 사이에 이제 선거 운동을 또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식의 선거 운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진보정당이 15년 전에 첫 걸음을 걸었을 때부터 진보정당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쭉 15년 동안을 해온 어찌 보면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진보정당의 산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당원들과 가장 가깝게 하나의 숨결로 함께 호흡할 수 있고 당원들이 바라는 거, 아파하는 거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의 그런 당 쇄신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 쇄신의 깃발이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이고 지금 각오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당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네, 그 빠져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분들 또 잘 추스리고 모아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당원들께서는 제가 내걸고 있는 당 쇄신의 깃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 가닥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앞장에 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면서 멀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는데 앞장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좌절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정말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 당원들이 다시 일어나서 당을 살리고 노동자, 서민들,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말 진보 정치를 한번 되살려보자 이런 각오로 손을 잡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민병렬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